그 지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적극적으로 뭘 하겠다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주변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훨씬 강했고, 예를 들어서 건축과 간 것도 저희 때는 그 계열별 모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공대 전체를 모집으로 해서 가고, 거기서 이제 2학년 때 학과를 이제 결정하는데, 제 성향이 원래는 좀 역사나 이런 데 관심이 참 많아서 고등학교 때 이과였으면서도 문과를 가고 싶어 했어요. 이과에서 문과로 정과는 안 된다. 이게 뭐 아주 철칙같이 돼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과로 왔죠. 그것도 의과대학 가려는 거를 그나마 담임선생에 대한 반발이었을 거예요. 제가 문과를 못 간 반발로 의대는 안 간다. 그래서 공대를 가겠다 그러고 왔는데 수학 싫고 화학 싫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생각한 게 건축과 정도가 이 70년대 학교 대학이라는 게 좀 부실했어요. 부실해서 예를 들어서 설계 시간 같은 경우는 첫 시간에 설계 과제 내주고 한 학기 내내 거의 수업이 없다가 뭐 중간에 한 번 정도, 그다음에 학기 말에 과제를 제출해서 평가받은 걸로 끝나는 정도의 그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다니긴 편했는데 그 순간에 이제 자기 자신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누가 뭐 시켜주는 게 아니었으니까. 과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경주의 양동마을이라는 데를 갔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 집에 대한 생각이 우선 그때만 해도 별로 그 한국 건축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그런데 제가 본 어떤 작품보다도 그 양동마을에 있는 한 집이 상당히 많은 거를 생각해 만들고 이 안에도 진짜 뭐가 공부할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때부터는 뭐 아주 거의 취미 삼아서 여행도 다니면서 이제 뭐 약간씩 공부도 하고 그런 게 우선 제일 큰 전기였던 것 같고, 대학원 마치고 박사과정을 들어갔는데 울산대학교에서 이제 그 제의가 와서 박사과정 중에 울산에 내려가서 이제 교수 생활을 시작했죠. 그때부터는 아마 이제 거의 그 한국 건축에 대한 연구를 쭉 진행을 했는데, 아마 결정적인 계기가 또 한 번 있었던 거는 90년도인가요? 박사학위 마치고 어디 그 럭키, 그 당시 이제 럭키 재단이었어요. 지금 LG죠. LG 재단에서 뭐 교수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응모를 해서 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AA 스쿨 대학원을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보통 이제 교수가 돼서 외국에 나가면은 교환 교수 자격으로 나가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그 학생 신분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1년 프로그램. 아마 이제 그때 생각은 제가 했던 공부하고 전혀 다른 거. 그러니까 영국 AA 스쿨의 그 프로그램이라는 게 주로 아마 당시 유행했던 뭐 해체주의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철학적 접근, 또 뭐 건축적인 탐구 이런 거였는데 제 전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무슨 생각에서인지 하여튼 그 호기심 때문이었는지 그쪽을 지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했는데 그게 상당히 큰 유익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 깨달음은 이게 한국 건축에 대한 연구도 무슨 특수한 그런 건축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굉장히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있는 현상을 그대로 보는 것보다 상당히 이론화 작업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그런 생각은 이제 그때부터 좀 전환점이 돼서 좀 하다 보니까 뭐 좋은 건축가들 또 많은 또 동료들의 그 지원 그다음에 평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제 한 10년간의 이 세월이 지금 흘러온 거. 울산대학에 첫 발을 내디딘 것도 이 주변의 권유 때문에 갔었고, 또 영국에 유학 갔던 것도 사실은 몇 선배들, 특히 지금 같이 저희 학교에 계시는 민현희 선생님 같은 경우나 영지대 김경수 선생님 같은 경우가 고건축을 하더라도 하여튼 현대 건축을 좀 접해야 된다 이런 거 거의 반 강요였어요. 그래서 뭐 후원금까지 마련해 주셔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가게 되는 경우였고 그런 식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 좀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하여튼 주변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고
그분들이 이렇게 끌어주는 대로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죠. 뭐 후회는 없습니다만은 한 번도 내가 이렇게 좀 주도적으로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전기마다 어떤 반발 때문에 뭘 하기도 했었고 그 권유 때문에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참 희한한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재미없기도 하지만 희한한 삶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건축을 대할 때 관람자의 태도를 좀 벗었으면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약간 이게 관람객의 수준에서 보면은 그 건축의 미학적이고 또는 뭐 이런 거밖에는 참 보이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현상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거 정도. 근데 저는 좀 권하고 싶은 것이고 또 항상 제가 좀 이렇게 건축을 대하려고 하는 것은 만든 사람의 태도. 다시 말해서 좀 프로페셔널하게 이 설계자의 태도로 돌아가서 좀 봤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불국사를 설계한 김대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불국사령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예를 들어서 그게 불국사를 내가 맡았다면 어떻게 계획을 했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갔던 데가 모로코 같은 경우인데 뭐 굉장히 상황이 다르죠. 모로코의 건축은 뭐 우리가 익숙한 서구권의 건축하고도 완전히 다르고 그렇지만 이슬람 문화권의 어떤 지식인 또는 이슬람 문화권의 건축가가 이런 도시나 그런 뭐 주택이나 모스크를 계획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게 항상 화두예요. 화두다. 그러다 보면은 조금 해답을 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통 건축에 대해서 아마 큰 장애 중에 하나가 많이 알아야지 그걸 이해할 수 있다. 또 뭐 당시의 상황이나 아니면 적어도 한문을 알아야지 이해할 수 있고, 뭐 동양 철학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고 이런 것도 물론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 적어도 그런데 건축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뭐 건축가들이 볼 때는 그렇게 꼭 안 봐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땅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이 공간에 대한 접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서 읽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죠. 근데 거꾸로 그런 읽어내는 부분들을 가지고 역사를 다시 재구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어렵게 대하진 않아도 좋고, 사실은 뭐, 아마 제가 영국에 가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적어도 한국 건축에 대한 전문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 생각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게 한국 건축 하는 보편적인 이 캐터고리 속의 하나의 부분이고 어떤 하나의 케이스 스타디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한국 건축이 특별히 독자적인 무슨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건축의 일반적인 진실이라 그럴까요? 그 속에서의 하나의 케이스. 역사는 반복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문화적 배경이나 기술의 향상이라는 걸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그다음에 체질 자체도 변했잖아요. 건축이 결국 뭐 사회의 산물이라고 한다면은 정치나 경제 체제가 완전히 변한 상황에서 과거의 걸 그대로 가져가서는 물론 없습니다. 근데 이 전통이라는 걸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각 시대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석굴암의 예를 들면 석굴암이라고 하는 건축물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다음에도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유일한 건축이에요. 그래서 아마 당시에 석굴암이 만들어질 당시의 사람들은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이게 전혀 전통적이지 않은 또 하나의 새로움이라고 받아들였을 텐데, 그게 역사 속에서는 결국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전통으로 자리 잡거든요. 현대 건축도 사실은 과거를 쳐다보기보다는 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통이 형성되는 과정들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글쎄 뭐 영어로 쓰자면 퀄리티라고 하는 게 좀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건축이든 간에 그것이 그 방향이 어떻든 간에 질적으로 좀 완성도가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의 정말 건축물이면 최소한의 갖춰야 될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실 거예요. 뭐 기능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뭐 미학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무슨 어떤 사회적인 사상을 담아내는 거라든가 이런 정도는 최소한 갖추고 갖춰야지 아마 가치를 가질 것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 리얼리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시대의 요구를 아주 또는 그 시대가 갖고 있는 문제를 잘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 두 가지 요소가 없는 전통이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랄까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 현대 건축에 벌어졌던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독립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전통으로 남을 것인가? 저는 남기 어렵다고 보는 것은 리얼리티를 결여하고 있다고 다분히. 그러니까 너무 과거지향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들고 싶고 또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100년 후쯤에 어떤 20세기, 21세기의 한국적인 건축 문화를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물론 양적으로는 그렇겠지만 그게 아마 한 세기 후에 다시 무슨 고전적인 텍스트가 되긴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것은 그 부분에는 퀄리티가 없는 거죠. 질적인 이런 수준이 없기 때문에 그게 다음 세대에게 아마 넘겨지기는 사실 어려울 거다. 이렇게 좀 굉장히 포괄적이죠. 그리고 삶 자체가 건축으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항상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뭐든지 해라. 놀든지 하여튼 영화 강의에 대해서 미치든지 아니면 건축에 미치는 뭐든지 하여튼 미치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좋다. 제일 나쁜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방 안에 제일 뒹굴거리는 게 제일 나쁜 거고 하다못해 무슨 싸움질을 하더라도 열심히 해보고 이러면은 그게 결국 전부가 이 건축에 도움이 되는 결국은 이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좀 가져와 줄 거는 뭐랄까 눈만은 좀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좀 눈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항상 비판적으로 좀 사물을 관찰하고 보고 굉장히 좀 분석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들을 해보고 그게 꼭 비단 도시 환경이나 건축 환경뿐은 아닐 겁니다. 정치적인 이슈라든가 또는 사회적인 또는 문화적인 경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기가 어떤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서 가져야 될 비판의식